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공론장의 위기 속에서 특별히 공론장의 위기가 심한 그 지역에서 우리가 어떻게 수기민주주의와 또 직접민주주의와 풀뿌리 지역 자치 민주주의를 구성할 것인가 이런 문제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공론장에 대해서 여러모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맥락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제 구술시대가 아니죠. 지금 3, 4차 산업시대인데, 이 구술시대에는 우리가 이제 그 부족주의적 공동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인쇄매치는 조금은 이제 넓은 탈부족주의 이 공동전을 만들었지만, 이제 이렇게 3, 4차 산업시대는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서 다시금 우리가 서로 조금 재부족주의 양상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좀 잘못되면 이제 그 제부족주의에서 어떤 정치 양극화랄까요? 또 어떤 진영 논리랄까 이런 것들이 좀 강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하버마스의 공론장 개념이 중요하니까요. 이 공론장은 우리가 체계와는 다르게 어떤 화폐와 어떤 경제의 늘 다르게 뭔가 공론장은 그 근대 민주주의에 있어서 토론과 합의를 통해서 근대 민주주의를 이런 지평이라 할 수 있는데 그 공론장 20세기에 와서 재봉건화됐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재봉건화. 근데 지금도 21세기도 재봉건화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공론장이 크게 얘기하면 우리가 의사소통이 망일할 수 있는데 이, 이 공론장이 여러 층에서 얘기할 수 있죠. 우리가 공적 사안을 우리가 의사소통 공간인데 이게 사실은 이제 언론이나 또 방송을 통해서 저는 이제 부산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도시지만 언론 방송이 약하기 때문에 공론장이 왜곡되지 있지 않느냐. 그것도 식민화되지 않겠나 체계 논리에 그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게 이제 지역이 우리나라 또 중앙집권 체제니까 지역의 그 어떤 중앙집권 행체계에서 공론장이 이제 또 식민청됐지만 워낙 또 공론장 자체가 언론 방송 공론장 자체 서울에 발달됐으니까 지역이 조금 위험하지 않느냐 그 지역의 시민 공론장을 좀 활성화돼서 좀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예 그런 생각을 많이 했죠.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직접 민주주의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또 그걸 수기 공간으로 확장시키는데 지역의 그 방송 언론이 한계를 갖고 있지 않느냐.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비판적 청중으로 우리 조직화되는데 지역의 방송 언론 공간이 좋지 않느냐. 뭐 이런 좋지 않지 않냐 이런 생각도 하고 있었는데 그러나 이제 또 사실은 이제 뭐 서울이든 부산이 간에 에, 미디어와 대중문화가 너무 이제 보들리아르의 입장에 하면 너무나 하이퍼리얼티 이미지가 원본은 이미지가 실제도 실제 같은 그런 포스트 모던 사회 속에서 과연 공론장에 굉장히 더 발전될 수 있느냐? 어? 내가 이미지를 제가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런 고민을 좀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인터넷과 SNS, 유튜브 속에서 공론장은 좀 더 위험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사실은 이제 특별히 그 공론장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세습 자본주의와 함께 신봉건적 계급 지배가 강화되면서 또 양극화가 또 사회불평등이 강화되면서 이런 또 왜곡에 대해서 또 금융자본주의의 지배에 대해서 공론장이 또 굉장히 활력을 가지면서 대항 어떤 그 내거리가 많은 그 다중들이 좀 더 전지구적인 어떤 공론 속에서 대항적인
어떤 합리성을 이룬 게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그 근대 자본주의는 점점 더 불평등 지점에서 위계적으로 재본관됐지만 공론장도 재봉건화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위험하다. 예. 그 그래서 그러니까 그 체계 영역에서도 재봉건이 나고 공론자 재봉건이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서도 이제 약간 뭐 독재 국가일 수도 있고 우리나라가 민주화되지 못했을 때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민주화된 이후에라도 우리가 저 뭐냐면은 약간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때도 약간 공농장이 왜곡되기도 했다. 예. 근데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이 그 MBC를 이렇게 장악하려고 하면서 뭔가 어떤 그 공론장이 재본관에 그런 측면이 있었다는 거죠. 뭐 그것이 아니더라도 지금 대중매체가 어떤 돈에 놀리는 상업화와 국가 권력의 개입 때문에 또 공론장이 약화되면서 재봉건화되는 측면이 있었죠. 즉 미디어가 선전 오락 홍보 활동에 집중하면서 시민들의 비판적 한 토론을 방해하고 또 권력이 개입되면서 재봉건화가 우리나라도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MBC나 KBS가 굉장히 어떤 그 권력의 영향과 어떤 상업화 속에서 재봉건화되는 측면이 있었는데 지역은 그렇게 더 심한 것 같아요. 지역은 어떤 경제적으로 더 취약하기 때문에 권력이라든지 또 어떤 상업들이 더 취약한 것 같고 근데 이제 하버마스는 이제 최근에 와서 공론자의 변동 구조에서 최근에 2022년에서 지금 공론장이 더 위기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버마스가 뭐 자기가 이제 옛날부터 1960년대부터 논문을 썼는데 처음에는 자기가 공론장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이렇게 봤는데 입sek에서 퇴락했다 이렇게 했는데 이런 어떤 것들을 재봉건화라고 봤는데 그렇게 된 것이 이제 너무 문화 비판적인 공중에서 문화 소비적인 공중으로 전락했고 또 그랬는데 어쨌든 이제 하버마스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어 나름대로 공론장이 또 해방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했는데 또 이제 오락가락 하다가 최근에 와가지고 서구 자유 공론장의 긍정적 성격을 잃어가고 있다 이렇게 진단해요. 그래서 포용성과 보편 진실성을 추구하는 그런 어떤 그 의사소통 합리성 추구하는 게 아니라 디지털화된 의사소통의 기술 진보가 처음에는 경계를 허무는 경향을 촉진하지만 공론장이 파편화게 만든다. 그러니까 소셜 미디어의 어떤 그런 영향 속에서 포퓰리즘이 창궐 하고 있다. 예. 이 공론장이 포퓰리즘에 의해서 굉장히 왜곡되고 있다. 그래서 공적 형성에 토대인 수기 민주주의 위협을 당하고 있긴 한데, 이게 사실 이런 것은 그 기든스도 그렇게 봐요. 그런데 굉장히 이제 그 공론장이 위기를 겪고 있고, 이 위기가 어느 정도 하면은 마치 그 1930년대 정치 심리학에서 베냐민이 그 굉장히 그때 포퓰리즘이 심화되고 그 파스미나 어떤 그 또 전체적으로 강화된 것처럼 다시 말해서 그때 이제 히틀러나 무솔리니가 뭐 사진, 이미지나 영상이나 영화를 이제 선동 도구로 생각하면서 굉장히 일종의 포퓰리즘인가 파스즘이 굉장히 강화됐던 것처럼 지금도 그런 양상이지 않겠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파슨과 굉장히 대결했던 베냐민은 어떤 얘기를 하냐 하면은 그, 그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어, 굉장히 뭐냐면은 엘리트 집단에 의해서 대중들이 포획되고 휘둘렸다는 거야. 그들이 이제 선동의 정치를 속에서 이미지나 어떤 그런 영화나 사진을 이렇게 활용하니까 막 이렇게 왜곡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냐민은 보들레르 영화를 통해서 기술복제신의 예술 작품에서
대중들이 19세기 대중들도 약간 조금 그렇게 똑똑하진 않았지만 이 대중들이 이제 뭐 송부리시도 그 무정에 덩어리했는데 어떤 점점 뭐냐면은 지금 그 시장에 모이던 소비 대중이 전체적 국가에서 조작되는 양상이 이제 총 30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체 기술이 발달하면서 고급 예술 대조하고 대중문화가 확산될 이때 이제 소비 대중들을 그 히틀러나 무솔리니가 어떤 뭐 정치 민족 공동체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선동하고 선전하는데 사진과 이미지나 영화를 조작하면서 영상을 조작하면서 이제 그 일종의 포퓰리즘 정치 파신 정치 했다는 거야. 근데 그때 당시에 뭐 그 어떤 대중들이 프롤레타리아의 어떤 정체성을 가진 것도 아니고 그런 사실은 또 굉장히 시민성을 가진 게 아니고 굉장히 어떤 군중으로 그 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있어서 정치를 심의하는 전체주의 국가 에서 대중들을 조작했다는 거예요. 눈물게 하는 거예요. 그 대중들이 물론 이 베냐민은 그 좀 깨어있는 자각이 있는 그런 존재가 있어 예술이 정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했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 그 대중들은 그런 존재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 사실은 이제 베냐민이 고민했던 것이 호르카이머나 어떤 그 아도르는 이제 권위주의적 퍼센트를 위해서 그냥 추종했다는 거, 발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독일 같은 거는 6.8 운동 이후에 좀 권위주의 퍼센트니까 비판적 시민성을 가진 그런 또 하버마스까지 비판적 시민성을 가진 그 시민교육을 강조했지만 사실은 당시에도 그 반인륜적이고 야만적인 파시즘에 함몰된 그런 이제 그 대중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권위주의 퍼센트를 가진. 그런데 지금도 우리가 지금 유럽의 극우파라든지 트럼프에 휘둘리는 그 대중들을 보면은 이들이 이제 타민족에 대한 어떤 혐오와 정오 정치를 가지면서 어떤 굉장히 그 공론장의 위기 속에서 파퓰리즘 정치에 막 휘둘린다는 거야, 지금. 예. 그래서 굉장히 지금 우리 이 시대에서 지금 많은 대중들이 파신 권위주의 퍼센트를 가지는 것 같고 뭔가 진정 시민보다는 군중이고 대중이고 그 포퓰리즘 속에 휘둘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우리 지금 대중 중에서 그 깨어있는 시민들도 있겠지만 많은 이들이 우민화되고 있고 굉장히 포퓰리즘 정치에 휘둘린다는 거예요. 그 공론자의 위기 속에서 이제 그런 걱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뭐냐 하면은 이 포퓰리즘 정치에 휘둘리는 공론장의 황폐화되면서 휘둘리는 이 대중들이 좀 비판적 시민성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건 아도르노 호르카이머나 사실은 하버마스 생각하는 거죠. 하버마스의 의석성 합리성, 그 수기 민주주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말 그런 주체를 원하는데 저는 이제 이게 하버마스가 말하는 그런 그 시민적 주체도 중요하지만 적어도 미디어 공론장에서요 혐오와 적응 정치를 하지 않고 공감과 사랑의 어떤 정치를 할 수 있는 그 주체 그 시민 주체가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 좋은 정치적 감정을 가진 그 특별히 보면은 이제 SS나 유튜브 보면은 혐오와 정오의 정치 양극화와 또 뭐냐면은 온갖 그 어떤 그 팬덤 정치 팬덤이라든가 그 적대적인 정치가 있는데 좀 더 이게 자기가 그 평소에 정서 관리를 잘해서 우울증 불안장애가 아니고 좀 더 좋은 감정을 갖고 있었지만 사실은 뭐냐면은 굉장히 뭐냐면은 좋은 정치 감정이 있어서 문학도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또 인문학적인 그 문화적 소양을 가지고 뭔가 그 공론장에서 한 나라에 대한 심리적 우정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고 소통하는 그런 이제 그런 어떤 주체가 필요하지 않느냐. 공론장에서 정말 좀 그런 주체가 필요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지 못하고 보통 중산층 붕괴되는 게 너무나 삶이 불안하고 우울하니까
그게 이제 굉장히 공론장에서 서로 이제 뭐냐면은 혐오와 정의 정치를 펼치는 그런 주체들도 그런 많다는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 그게 걱정이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론장에 이제 이렇게 위기니까 여기서 퍼플리즘 정치 이런 게 많으니까 많은 경우에 직접 민주주의 이런 것들도 왜곡되고 또 풀뿌리미지도 위기될 수 있다. 그 브렉시트 같은 거는 이제 공론자 위기 속에서 이렇게 뭐냐면은 그 직접 민주주의가 왜곡된 상황이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공론자 위기 생에서 수기 민주주의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물론 여기서 대의민주주의가 너무 문제가 인상해서 이제 우리가 직접민주를 했는데 이게 이제 포퓰리즘 정치로 휘둘리면서 사실은 이제 잘못된 결정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요. 그래서 사실은 앤서니 기던스도 지금 SNS 혁명이 포퓰리즘 초래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 공론장 위기인데 지금 너무나 SNS나 유튜브 통해서 포퓰리즘이 많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대의민주주의 문제가 됐지만 수기민주주의 굉장히 휘둘리고 그 다음에 풀뿌리 민주주의나 직접 민주주의나 이런 것도 제대로 잘 안 될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지털 혁명이 매체 환경이 사실은 마셜 맥루는 디지털 매체가 희망적이라는데 사실은 비관적 측면이 많다는 거예요, 사실은. 네거리 하트도 인터넷 시대 새로운 민주주의를 위해서 그 의회 민주주의나 이런 것을 넘어서 그 다중이 탄생하면서 굉장히 금융 지배에서 대안을 만들어준 다중 그렇게 탄생하고 낙관적으로 봤고 또 마셜 맥루도 디지털 매체가 뭔가 희망적으로 봤지만 저는 기든스가 맞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그 디지털 혁명 속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과 브렉시트가 있게 되었다. 그래서 그 포퓰리즘 대중영합주의 정치가 이렇다.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새로운 민주주의 필요한 시점에서 이제 그게 된 거죠. 그래서 참 이게 저는 이렇게 공론자 위기라고 봐요. 지금 굉장히 공론자 위기고 기든스는 이렇게 말해요. 사실 유럽 같은 경우는 중도 좌파인 사회민주주의 계열이 왜 붕괴되느냐 하면은 사실은 이제 중산층이 붕괴되면서 이렇게 있지만 어쨌든 너무 이제 포퓰리즘이 많다는 거죠. 포퓰리즘 라틴 아메리카도 있었고 지금 지금 뭐냐면은 굉장히 지금 그 미국에도 있고 유럽에 있는데 굉장히 좀 우려할 만하다 생각해요. 지금 이제 지금 유럽 같은 경우도 정당 의회 민주주의보다도 감정이 호소한 소셜미디어 정치가 번성하고 있고 공론장이 위기인데 시민들은 의회 민주주의, 정당 민주주의 탈출하면서 사실은 전 세계 중산층 붕괴되면서 전 세계 시민들이 정당과 의회 민주주의를 불신하고 있고 디스로서가 커지면서 세계화 진행되면서 사실은 굉장히 그 뭐냐면은 직접 민주주의나 길거리 민주주의,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되지만 이것들도 공론 수기 민주주의에서 작동되지 않는 차원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굉장히 감성 정치가 많고 이미 정치가 많고 그 속에서 사실 포퓰리즘도 강해지면서 공론장 위기다 이렇게 사실은 기든스도 보는데 또 이게 감성 지수에서 그 흔히 스트롱맨이라는 카리스마 강한 리더를 복귀했고 그래서 참 이제 문제가 된다 생각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이런 포퓰리즘 정치가 사실은 이제 그 조스턴 밀은 이런 포퓰리즘 정치를 경계했죠. 1860년대, 50년대 그 대의민주주의가 효과성이 있다 이랬는데 물론 이제 찰스 디킨스 뭐 그때 당시 국회의원들도 굉장히 똑똑하지 못했다. 어떤 공감능과 대중에 대한 그 상상력과 어떤 창의성이 없었다. 뭐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그러나 이제 이렇게 막 포퓰리즘에 너무 휘둘리면은 이게 굉장히
예, 근데 미국의 트럼프 정부라든지 영국의 브렉시트 정치라든지 유럽 극우 정당이 득세되면은 굉장히 그 뭐 편가르 정치 이런 게 있을 때 사실은 경제 비용이 많이 발생하죠. 저는 윤석열 정도 포퓰리즘 정치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떤 이렇게 이런 그 포퓰리즘 정치는 사실은 아주 많은 그 비용을 이렇게 국민에게 안긴다. 그런데 이제 그 사실은 그 안토니 네그리는 그 네트워크 투쟁을 통해서 우리가 3,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굉장히 그 어떤 의회 정당 민주주의가 아니고 이것도 그 어떤 우리가 어떤 이 다중이 수기 민주주의를 이끌어가면서 직접 민주주의가 수기 민주주의에서 뭔가 대안을 마련할 것이다 이렇게 봤어요. 예. 그래서 이 제국에 대항하면서 근데 사실은 이게 안 되는 거라. 예, 좀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지금 포퓰리즘이 굉장히 지금 많고요. 지금 공론장이 이거 어떻게 보면 이 포퓰리즘을 또 좋게 해석하면은 그만큼 대정치에 이제 국민들이 화가 났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런 게 득세하기 때문에 그 데미지를 잘 그 수용해야 되는데 뭐 그런 차원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론장의 위기 속에서 우리가 이제 뭐 희망하기는 이제 네 그래 말고 다중이 많아야 되겠죠. 그 전 세계 제국의 금융화에 있어서 프레타리아가 사실 프레카리아트라고 이제 이렇게 파편화된 관 속에서 뭔가 전 지구적 시민성을 가진 나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다중이 좀 이렇게 만회화되지 않겠냐. 초국적 자본과 자본에 대항하는 그런 어떤 그 네트워크 투쟁으로 제고에 맞설 수 있기를 원하는데 실제적으로 다중은 많이 생기지 않고 지금 뭐냐 하면은 이게 그 퍼플린 대중이 많이 생긴다는 거야. 그래서 네그레가 말한 다중은 무차별 질문에서 대중이 아니죠. 차이성을 가지면서 소통을 해서 공통성을 그러니까 능동적 주체고 정치주체인데 생각보다 많이 안 생긴다는 거야. 그래서 노동자 계급을 대신해서 이 다중이 정말 이렇게 적극적 세계 시민성을 가지고 네트워크 소통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민주주의 그러니까 내의제를 넘는 그의 말들은 이제 직접 민주주의보다 절대적 민주주의를 하는데 이것을 이끌어 나갈까 했는데 사실은 아니라 이거예요. 지금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국의 그물을 찢을 다중의 힘을 희망했지만 네그리와 하트가 좀 그것이 사실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이런 맥락 속에서 바디우는 기존의 민주주의가 너무 허무해지니까 이제 그 뭐냐 하면은 바디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이쪽 플라톤주의인데 그래서 이제 진리가 하나라고 생각하는 그 플라톤이 아니라 다수 진리 속에서 우리가 굉장히 충실한 어떤 그런 주체가 되는데 그는 사실은 그 의회 민주주의를 두루저 민주주의를 가지고 이렇게 신뢰하지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가 그렇게까지 바디우는 뭐냐 하면 합의 민주주의랄까 수기 민주주의 그리고 직접 민주 신뢰하지 않고 정말 그 주체가 정말 그 다수 주장이라보다도 여론의 힘이라보다도 굉장히 그 질사건 충실한 어떤 그런 좀 주체를 강조 이거는 실존 주체라보다도 어떤 정치 현실에 충실한 그런 주체를 어떻게 보면 데리다의 도래할 민주주의를 추구하면서 어, 그 이상 가운데 진리 주체로 나아가는 그 주체를 강조하면서 약간 민주대에서 회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공론장 속에서 대안을 추구하는 건 아니죠. 근데 사실 그래서 공론장 위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제가 생각보다 특별히 또 지역이 더 위기라는 거죠. 근데 뭐 지역의 위기는, 그 지역의 사람들이 또 잘 못 배웠기 때문에, 안토니오 그람시가 말하는 또 헤게모니, 친자 헤게모니에 많이 이렇게 또 이렇게 휘둘리고, 예, 또, 우리가 또, 여러 가지 또
그러면서 또 이제 너무 SS 유튜브 공간이 그 어떤 포퓰리즘 많으니까 그, 그 당들이 진영들이 싸우고 정치 양극화 심하죠. 그뿐 당 안에서도 자기가 어떤 내부 총질하지 말아 이렇게 하면서 어떤 하나의 그 팬덤 정책에서 대표를 갖다가 무조건 이제 그 어떤 이렇게 추구하는 이런 유튜브 정치도 있고 그래서 참 이 유튜브 정치 같은 경우는 이제 상대 당에 대해서 진영 논리가 돼 싸울 뿐 아니라 자기 정파 안에서도 굉장히 어떤 배타성이 강한 그런 어떤 문제가 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는 굉장히 또 어떤 그 어떤 편향성 가운데서 확증 편향 가운데서 가짜 뉴스, 악마의 뉴스들을 많이 양산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저 개인적으로. 예. 그래서 참 이거 말이 좀 그런데 그 한나 아렌트나 마이클 샌달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온라인 광고에서 공론장에서 직접 민주주의를 갖다가 우리가 심리 우정을 가지고 또 소통하면서 그 수기 민주주의로 이끌 수 있는 친구들이 그 친밀한 친구뿐 아니라 그런 친구들이 참 부족하지 않느냐. 지금 우리가 서로 친구가 되지 못하지 않느냐. 네. 예. 그래서 대안은 뭐냐. 우리가 지금 이제 사실은 이 디지털 이 매체 환경 속에서 공론장 위기 속에서 그래도 학생들에는 성적적 리스트를 가진 사람들 길러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어, 이 공론장 속에서 정말 좋은 시민적 주체들을 우리가 만들어낸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메타버스와 그 인공지능 시대에서도 사실은 유튜버처럼 굉장히 어떤 이렇게 정치 양극화 이게 심할 수 있고 포퓰리즘이 심할 수 있기 때문에 성적 리더십을 가지는 그런 주체를 가져야 되고 조금 뭐냐 하면은 그 지역에서 좀 참여민주주의, 풀뿌리민주 지역 자치에 참여해서 수기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비판적 시민성을 길러야 되고, 그러면서도 또 진정한 어떤 자기 자신을 이렇게 본래 실존 자체로 해야 된다. 근데 사실은 지금 이제 오디션 프로그램 보면도 그 리얼터 추가 지금 사실은 마치 그걸 이제 왜곡한다는 거예요. 프로그램 자체가 상품을 위해서 실존이 자신의 진솔한 모습을 갖다가 보여주고 우리는 현상학적으로 그 세계에 대해서 또 해석학적으로 소통하면서 뭔가 그 진정성을 가진 개인의 모습을 보기로 하는데 오디션 프로그램이 굉장히 리얼리티를 왜곡하고 그리고 이 공론장의 위기인데 이거는 정말 지역의 지금 공론장 위기를 보여주고 한데 보고 한 건데 미국 언론 시장도 거대 자금력을 가진 그러니까 그 거대 언론 기업들이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또 이제 돈을 아끼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하면은 자기가 이제 중앙 찍어내는 그런 어떤 뉴스들을 지역에 있잖아요. 그냥 그냥 꼽는 예 그런 게 있다면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이제 언론이 식매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지역의 목소리가 왜곡되는 우리는 이제 그런 게 더 심한 거죠. 사실은 지역의 목소리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 그런 어떤 그래서 우리가 지역 신문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예. 그리고 그런 맥락 속에서 또 우리 청년들은 지역의 청년들은 정말 가짜뉴스에 너무나 많이 이렇게 해서 비판의 심성을 가진 그런 어떤 시민들로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고 이런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각 정당들은 좀 더 비판의 시민성을 가진 그런 사람들 길러내지 않고 정치 팬덤이나 막 올편이 이렇게 잘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경향도 있고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유튜브 같은 경우는 이제 표현의 자유를 너무 남용하고 조금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런 경향도 있고
정치 비판하면서 유튜브 학생회에 대한 언론, 예, 이런 문제도 있고. 그 참, 이 공론장의 위기라 생각합니다. 그 혐오와 정을 펴는 유튜브 정치에서, 정말 이제 공론장이 너무나 위기다.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섣부른 참여 민주주의가 팬덤 정치의 괴물을 만들고, 네, 이런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유튜브는 확증 편향을 더 강화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정치 양극화와 불평등을, 정치 양극화와 또 혐오 정오 정치를 더 강화시키고, 또 정치 유튜브 개인 방송 정파성이 더 드러나고, 이런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론장 참 위기다. 그래서 민주주의 발전에 유튜브가 좀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유튜버들이 사실은 민주주의 위기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 예, 그래서, 디지털 군중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정말 공론장에서 정말 참된 시민이 되지 못하고, 뭐냐 하면은 뭔가 그 포퓰리즘 또 마녀 사냥, 사이버 테러하는 그런 중우중치의 어떤 대중들이 가고 있다.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고 이것은 트럼프는 브렉시트 양상이 나타났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조금 뭐냐면은 이런 정치의 양극화와 위기 정치, 공론장 위기 속에서 우리가 정말 좋은 어떤 시민성들을 길러내겠다. 특히 이태원 참사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반시민성이 표출되고 말이죠. 예,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어떤 이유냐면은 이제 거대 양당들이 한쪽은 이제 산업화 세력, 한쪽은 민주화 세력이 있을 때 자기가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일하고 그래서 그 어떤 이번 총선에서도 보면은 서로를 어떻게 이렇게 이제 정죄하고 거기 이제 검찰공화국이다, 운동권 세력 이렇게 하면서 뭐냐면 대민주주의도 정치 양극화에서 싸우고 그대 양극화 싸우면서 어떤 기후 온난화랄까 4차 산업시대의 미래를 향한 상상력 창의성의 정치를 우리가 지금 못하고 있고 예, 그런 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참 어렵다. 그래서 특히 지역에서 우리가 공론장 위기 속에서 어떻게 수기민주주의 공간을 가져가면서 공화주의적인 또 어떤 공동체적인 그런 풀뿌리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시민들과 또 어떤 그 수기 민주주의를 통해서 정말 진정한 민주주의를 일구 가시는 그런 시민들을 일구면서 이 공론장 속에서 우리가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진짜 많이 해보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지역자치연구소의 최용성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뭐이 정도 해가지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